그리고 현장에서 소통할 때 말보다는 꼭 표시를 해서 원하는 시공법을 설명드리는 게 추후에 내가 원하는 마감 퀄리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 오늘은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 요새 인테리어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가격 너무 올랐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무래도 내가 인테리어 대표니까 가격이 오르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런 폭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너무나도 이해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 사실 가격 폭등은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21년도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잖아. 코로나 때 한창 자재 수입이 막혀가지고 자재비가 폭등을 해버리니까 가격이 올랐고,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인건비가 올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평당 100에도 공사를 진행했는데 요새는 꿈도 못 꾸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적은 예산, 한정된 예산에서 가성비 있게 공사를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해. 첫 번째, 한정된 예산으로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꼭 처음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욕실이야. 실제로 우리가 예산 배분을 할 때 욕실은 꼭 포함시키는 편이야. 추후에 매도를 하거나 임대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바로 욕실이거든.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전세든 매매든 집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집 화장실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 그리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아무래도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배분할 때 꼭 우선순위로 뒀으면 하는 부분이야. 기능적인 면에서 이상이 없고 가성비 있는 시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욕실에서 가장 저렴한 공사를 하려면은 덧방 시공을 하면 돼. 덧방 시공이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우리는 좀 선호하지 않지만 철거 비용만 하더라도 30-4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고, 타일 탈거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은 가성비 있게 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전에 타일 영상에서 욕실 타일 크기에 따라서 시공 비용이 달라진다고, 큰 타일보다는 작은 타일이 가성비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 근데 어떤 분이 타일이 작으면 작을수록 시공 비용이 높아진다고 댓글에 적어주신 거야. 자세한 상황은 내가 모르지만 아마 모자이크 타일이라서 시공품이 더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작은 타일이 가성비가 좋은 거지. 우리가 보통 신축에 많이 들어가는 타일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일이 이 300에 600각 타일이야. 그 이유가 뭐냐? 시공이 쉽기 때문이지. 인건비 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 대부분의 시공사에서 욕실 타일을 고급화하는 곳이 아니면은 이 300에 600각 타일로 마감을 많이 해. 한 세대당 한두 푼만 줄여도 1000세대, 2000세대 공사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세이브 되는 거지. 벽면은 300에 600각 타일로 시공하고 바닥은 300에 300각 타일로 시공하면 최소한의 품으로 욕실 공사가 가능해. 독일유나 세면대는 적당한 선에서 골라주면은 10만 원대에서도 쓸만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욕실 한 칸에 400만 원대에 시공을 할 수 있지. 거기에 보통 다른 인테리어들은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마모가 되거나 하는 편인데 욕실 공사는 해놓고 나면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거든. 다른 곳은 안 되어 있는데 욕실만 되어 있는 집, 나는 욕실만 되어 있는 집을 선택할 것 같아. 나머지 공사는 어렵지 않은 공사니까.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시공은 바로 마감재 부분이야. 흔히 말하는 우리 도배장판 있잖아. 거기에 필름까지 저렴하게 시공하면서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배와 바닥 부분 마감재야. 도배는 크게 합지와 실크 도배로 나뉘게 되어 있어. 두 개의 시공 방법이 달라서 정말 예산을 아끼고 싶다 하면은 합지 도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도 내가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서 어느 정도 내구성 있는 퀄리티로 도배를 해야겠다고 하면은 실크 도배 마감을 하면 돼. 보통 20평대 기준으로 합지 도배는 5에서 7품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고, 도배지도 더 저렴해서 200만 원이면은 전체 도배가 가능하다고 보면 돼. 실크 도배는 인원도 10에서 12품 정도로 늘어나고 초배지도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더 비싸지지. 그런데 내가 살 집이라고 하면 도배도 실크 도배를 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 확실히 내구성이 있어서 오염에 더 강하고 관리도 쉽거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애들이 벽에다 막 낙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실크 도배를 추천하는 편이야. 바닥 마감재는 장판을 하거나 강마루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장판의 장점은 확실히 저렴하다는 거. 장판은 보통 평당 4-5만 원대로 시공이 가능해서 20평대 기준으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면 된다고 보면 돼. 강마루 경우는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평당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시공이 가능해서 20평대 기준으로 25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되고, 초기 비용은 당연히 강마루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장기적인 내구성을 봤을 때 당연하게도 강마루가 찍힘이나 가구 옮겼을 때 자국도 남지 않아서 내가 살 집이라면 강마루 시공을 추천하고 싶어. 그리고 마감재 중에 필름 시공, 집에 몰딩이나 문을 집안 분위기와 비슷한 색상으로 바꿔주기만 해도 전체적인 톤이 깔끔해지는 편이지. 모든 곳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시공을 해주면 좋아. 작은 포인트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요소라서 공용부의 몰딩 또는 문과 문틀 같은 곳만 필름 해줘도 좋을 것 같아.
필름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라서 보통 한 품에 25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필름 시공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먼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공할 때 무늬가 있는 필름보다는 솔리드 질감의 필름으로 마감을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살릴 수 있고, 필름 색상은 도배 색상과 톤을 맞추거나 아니면 주방 가구 색상과 톤을 맞추면 더 편안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세 번째는 주방 시공이야. 주방 공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마감재를 잘 구성했다 하더라도 인테리어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또 주방은 가구 업체별로 사용하는 자재가 다르고 상판의 가격이 달라서 적절한 선택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공 중에 하나야. 그럼 주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성비 있는 주방 공사를 하고 싶다면 가급적 레이아웃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주방 공사를 하면 돼. 우선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필름으로 주방 도어를 리폼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 효용성이 없는 시공법이라서 정말로 임시로 사용하거나 월세나 전세를 줄 때 예뻐 보이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거지. 비용을 아끼는 방법 중에는 도어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 기능상 경첩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너무 저렴한 도어는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로 조인트로 된 마감재를 선택하면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같이 챙길 수가 있지. 도어만 교체하는 것 역시 비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지만 인테리어를 하다만 느낌을 주는 시공이어서 실은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 주방은 워낙 레이아웃도 다양하고 퀄리티도 다양해서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해. 우리가 추구하는 주방 인테리어는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야 하거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미터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평균적으로 4m를 예로 들면 24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거기에 상판 자재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주방 상판의 경우 추후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 남겨줄게.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15에서 20%의 마진이 붙게 되거든. 근데 오늘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디자인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시공팀에 요청하는 걸 반셀프 인테리어라고 해.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먼저 공정 순서에 맞게 작업자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작업자분들끼리 시공이 겹치면은 마감 퀄리티가 떨어지고 작업이 지연되면서 원래 견적보다 품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 가급적 원래 계약했던 공정을 제 날짜에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아. 우리 같은 디자인 업체들은 작업자분들끼리 잘 아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양해가 되지만 서로 모르는 분들끼리는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현장에서 소통할 때 말보다는 도면에 꼭 표시를 해서 원하는 시공법을 설명드리는 게 추후에 내가 원하는 마감 퀄리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 반셀프 인테리어가 힘은 들지만 준비하는 과정과 완성된 모습을 보고 뿌듯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어.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첫 번째 욕실 시공, 두 번째 장판 도배 필름과 같은 마감재, 세 번째 주방, 이 순서대로 예산을 선정해라. 그리고 반셀프 인테리어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시공별로 일정을 잘 맞춰야 문제가 안 생긴다. 두 번째, 시공 관련한 상의를 할 때는 꼭 도면에 표시를 해서 보여줘라. 오늘은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세밀하게 신경 쓰면 조금 더 아늑한 공간, 편안한 공간,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을 거야. 만약 인테리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항상 상담 링크 댓글에 남겨두고 있으니까 신청하고 방문해줘.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 꼭 남겨줘. 안녕.